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한진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캐파 확장과 유럽 공량으로 제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럽 신규 거점 확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글로벌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수혜와 함께 인천공항의 GDC, 이 GDC는 항공 특송입니다. 이 GDC의 캐파 증설로 인한 호실적 기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적인 분석 저와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권 부근에서 주가가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진이 이 유럽 지역 내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인프라를 확장하는 등 물류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진은 유럽 이 주변 지역 신규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헝가리 이 부다페스트를 비롯한 신규 이 거점을 설립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한 모로코에도 거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진 같은 경우에는 해외 18개국에 37곳의 거점을 운영 중인데 올해는 이를 22개국 그리고 42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헝가리가 있는데요. 이 헝가리의 신규 거점 설립 추진을 하고 있고 2010년에 설립된 이 우즈벡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 이어서 모로코에도 거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럽 주변 지역에 신규 거점도 확대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2027년까지 유럽 거점을 12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 이러한 면들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장성 부분에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한 어떤 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면들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이 한진이 이 유럽 국가별 이커머스 물류 사업 확대도 추진을 합니다. 바로 한진 인천공항에 GDC를 비롯을 해서 인프라와 연계를 하면서 주류라던가 의류 등 이 유럽발 한국행 물량을 신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한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좀 눈여볼 만한 부분이 바로 한진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죠. 바로 인천공항의 GDC와 그리고 인천항 그리고 평택항 등 이 항공 특성과 해상 특성에서 통관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커머스 특히 유럽과 또한 이 중국을 공략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또 중국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발 이커머스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 특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화주 유치 그리고 기존 고객 물량이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알리나 테무 등 이렇게 비행기로 이 비행기로 가는 물품들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봤을 때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도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화주를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인천항 그리고 이 평택향의 해상 특성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캐파도 증설을 했는데 이 인천공항의 항공 특성 같은 경우에는 월 70만 건 규모의 캐파를 이 10월에 10월에요. 이 110만 건으로 큰 폭으로 확대를 하였고요. 올해는 220만 건까지 이렇게 캐파를 확대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발 이커머스 직구 확대 등으로 인해서 항공 특수 그리고 해상 특송의 이 물량 증가 등이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택배 물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택배 물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제가 앞서서 캐파를 증설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파 증설 효과가 반영되는 것들도 볼 수 있겠고요. 이 캐파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러한 전망들을 봤을 때 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좀 실적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분기에 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진의 차트적인 분석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트를 좀 보시면은 바닥권을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서 지켜볼 포인트가 바로 이평선 그리고 매물대와 지지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1선에서 소폭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평선 21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차트를 좀 소폭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전 저점 부근대, 전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봤던 라인대라던가 아니면 전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측면 향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전 저점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랑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성장에 직접적으로 가시화된다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21선을 제대로 돌파하고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차트를 저희가 소폭 크게 봤을 때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 후에 좀 지켜볼 부분들은 이 매물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한진에 대해서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그리고 지켜볼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